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 내셨을 거예요. 아침에 전쟁 치르고 잠깐 쉬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되게 이 근처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주차는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아까 이제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이런 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너무나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보고 우리 애를 거기에 맞춰서 막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보도 있고, 유튜브 정보는, 유튜브나 책의 정보는 정말 일상적으로 두루뭉실한 일반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놓은 거고, 타겟이 거의 서울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지방은 또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지역에서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수다 떤다 생각하고 들으시고,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중간에 물어보시고, 그냥 편하게 저도 이야기할게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제목이 마냥 놀려도 될까요? 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 있이 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을 뭔가를 하고 놀려야 되는데,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할게요. 저는 광주교대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17년 교사로 근무를 했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제가 아이 낳고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쪽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상담심리하고 전문 상담교사 이제 자격증을 갖고 나왔고, 제가 사실은 주력 분야는 수학이에요. 저는 이제 되게 영재 수학을 전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원에서 수업도 하고, 뭐 성동 동초 뭐 이런 데서 수업도 하고, 원래 주력이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수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한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이제 우연히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에 눈을 뜬 케이스거든요. 6학년까지는 이제 저도 이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냥 대형 학원을 다녔어요. 5, 6학년 때는. 그랬더니 이제 사립초, 저는 이제 공립초 다녔는데, 그때 저희 어렸을 때도 송원초가 있었어요. 사립초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먼저 사교육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었어요. 대형 학원에서 걔네들하고 부딪히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동네, 그냥 저는 이제 약간 사이드 동네여서 동네 공부방을 다녔는데, 거기 대형 학원에 갔더니 사립초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과외를 받게 되면서 선생님이 이제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선행을 나가기 시작했고, 선행을 나가니까 이제 수학이 성적이 오르고 학원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각 학교별로 수학 경시대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광주 전체 이제 수학 경시대 시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럴 때 시험 보면 남자애들한테는 밀렸지만 제가 여자 중에서는 1등을 하고, 그럴 정도로 수학이 엄청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계기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얘가 자신감을 얻으면, 수학을 좋아하면 어떤 영어든 수학이든 뭐든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좋아하려면 아이가 성취 경험을 느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얘의 능력을 잘 파악을 하고 얘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를 해서 얘가 그걸 딱 따먹으면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럼 엄마는 그 다음 과제를 주면서 따먹게 해야 되는데, 가끔 어머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옆에 있는 애가 지금 소마센 뭐 7단계, 8단계를 한데 갑자기 얘를 이제 이걸 시켜보는 거야. 사고력 수학도 갑자기 시켜보고. 근데 아이는 머리가 옆집 아이하고 머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지능이 옆집에 있는 이과형 머리를 타고난 거고, 유전적으로 이 친구는 문과형 머리를 타고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똑같이 시키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엄마가 시켜요. 그래서 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싫어져요. 영어도 싫어지고 수학도 싫어지고 책 읽는 것도 싫어지고 다 싫어져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재밌어야 돼요. 뭔가가 재밌으려면 정말 낮은 수준의 단계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애들한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한 1학년까지 사춘기 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힘은 엄마의 칭찬이에요. 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공부하거든요. 얘네들이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 꿈 목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내가 100점 맞으면 엄마 엄청 기뻐하고 그거 하나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더 과하게 표현은 해주셔야 되는데 100점 맞았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고 어제는 이걸 못했는데 너가 오늘 조금 더 공부하더니 오늘은 두 문제를 더 풀었네. 과정 자체에 중심을 둬야 아이가 실패 없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를 놓고 어머님들 칭찬을 하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예를 들어 이제 사고력 뭐 테스트를 어디를 보러 갔어도 자기 집에서 1031을 열심히 풀려서 갔지만 막상 가서 테스트 보면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아이를 칭찬하면 안 되고 그 테스트를 보러 간 과정 그리고 보러 가기 전에 너 집에서 이거 우리 시험 보려고 1031 문제집을 지금 이렇게 반 권이나 풀었네? 오, 진짜 대단하다. 이미 엄마는 이걸로 너는 100점 줄게. 그 과정 자체를 계속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바뀌면 아이가 바뀌어요. 남편 바꾸셨어요? 못 바꾸셨죠?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제가 남편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중3이니까 지금 16년, 17년 정도 결혼 생활했는데 초반에 되게 많이 싸웠어요. 더군다나 저는 공무원이고 저희 신랑은 이제 공직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루틴이 되게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술자리도 많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죠. 근데 제가 이제 바뀌었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몸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저녁에 술을 먹고 늦게 오든 말든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연락을 잘 안 하니까 자기도 이제 조금씩 더 일찍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캐치할 때는 둘이 싸움만 됐었는데 오히려 내가 내 몸이 힘드니까 일부러 바꾸려고 한 건 아니고 내 몸이 힘들고 아이 키우다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을 이렇게 안 뒀더니 그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아, 나한테 원하는 것은 자기한테 자유를 주는 거 원했었나 봐요. 근데 본의 아니게 자유를 줬더니 자기가 더 잘하게, 더 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좀 나쁜 생각 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바꾸고 이게 가장 저는 삶의 모토거든요. 나를 바꾸면 살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중요해서 이제 사실은 저도 되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초등교사 하다가 이렇게 사교육계로 나온 것 자체부터가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좀 생각이 늘 긍정적인 마인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이어서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은 왜 나가? 너 여기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 저는 학부모들하고도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거든요. 정말 17년 내내 한 번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교사 하면서. 근데 갑자기 왜 그래? 그랬는데 아니 나는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체력적으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앞에서 계속 서서 수업하는 게 체력적으로 일단 힘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더 많은 일을 막 생산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보시면 이제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금구초, 홍선쪽, 장성초, 불로초 여기가 거의 모든 학군지를 다 돌았거든요. 금구초는 광산구에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진 않는 곳이고요. 이제 장산초는 좀 편차가 심해요. 이렇게 주택에 사는 친구하고 아파트에 사는 친구 편차가 심한 곳이고 봉선초는 약간 친월동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과하게 시키진 않지만 그래도 봉선동 내에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는 아니고 조용하게 집에서 또 잘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핫한데 불로초 메인 학군지잖아요. 다 근무를 해봤는데 금고초에 있을 때 잘할 수 있는데도 어머님들이 몰라서 안 시켜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발달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더 클 수 없어요. 학습적인 노출이 있어야 커지거든요. 그런 친구도 많이 못 큰 친구도 봤고 봉선초에서는 이제 저희 반 아이가 5학년 남자애였는데 엄마가 간호사였는데 그 친구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어요. 간호 그 교환으로. 그랬는데 수학을 하나도 못했어요. 수학을 외국 갔다 오니까 이제 엄마도 수학은 신경을 안 쓰신 거죠. 근데 학교 와서 걔가 이과형 머리가 있는 애였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되게 잘 열심히 듣더니 수업 시간에 매도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요. 설명을 해주면. 그러더니 처음에는 50점 맞던 아이가 1학기 끝나니까 거의 수학 단원평가 보면 100점을 맞고 수학이 되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데려다가 너같이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과학고라는 데가 있어.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문제집, 이제 제가 심한 문제집 추천해주고 이런 거 한번 풀어보고 혹시 하다가 어려우면 쌤한테 와서 또 물어봐. 그럼 설명해줄게.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 그런 친구도 이제 몰랐던 거죠. 이제 이쪽을 몰랐다가 자기 재능 발견해서 계속해서 과학고 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머님들이 옆집 아이하고 그냥 똑같이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 불로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다 모두 다 학원을 보내는 분위기니까 감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릇의 크기가 안 되는데 여러 군데 그냥 확 돌려요. 그럼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5학년부터는 안 돼요. 그리고 아이도 사춘기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확 꺾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친구들, 엄마가 잘 몰라서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도움도 주고 싶고, 이제 제가 좀 1대1 상담도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키웠던 경험도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근무해서 애들 많이 보니까 이제 통찰력도 생기고, 학교에서 보면 되게 예쁜 애들이 있거든요. 눈에 딱딱 띄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되게 궁금해요. 엄마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거든요. 역시나 상담을 오시면 아이하고 엄마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딱 학기 초에 한 달, 한 2주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눈에 띄는 친구들 있거든요. 힘들다. 좀 수업 방해하고, 자주 공격성을 보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남 괴롭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부모님이 상담을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총회 할 때. 근데 안 오세요. 왜냐면 생계가 바쁘니까 이제 못 오시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런 친구들은 사실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다른 어머님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는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나중에 어떤 증거 자료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서 너무 안 되겠길래 이제 어느 날은 그분을 부모님을 불렀어요. 너무 힘든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대뜸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평소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주변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록했던 것을 딱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버님은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우리 애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잘못된 점만 다 기록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기가 운동을 좀 해서 이제 아빠도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분이셨던 거 자기가 운동을 했는데 하면서 저를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진짜 정말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내 아이가 아이를 잘 보면요. 우리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이 엄마가 가끔 보여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사실 엄마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엄마를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내가 평소에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나, 이거 보셔야 돼요. 네, 요즘 어머님들은 진짜 정보가 많이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다 찾아서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 가끔 드리면 저희는 양육태도 검사도 하고 하니까 아이 자체가 조금 보편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양육태도 기질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엄마가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엄마가 너무 사업가 정신을 발휘하면 안 돼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우리 애를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가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조율을 엄마가 좀 세상과 타협도 하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애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하나를 키우면 어머님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욕심이
있고 욕심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니까. 얘가 성공하면 100%고 얘 실패하면 0%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하나는 올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올인을 너무 일찍부터 학습적인 부분에 올인하지 마시고 아예 역량을 키우는데 올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놀러 많이 다니고 책 많이 읽혀주고 연산 얘가 받아들이는 속도에서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조금 할만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긴 해요. 레고 같은 거 조립시켜보면 유난히 좀 조립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역시나 와서 보면 시공간이 되게 좀 뛰어난 친구도 있고 엄마의 계획으로 조금 어렸을 때는 얘가 좀 수학 같은 걸 잘하고 싶으면 일부러 그런 쪽에 좀 노출을 많이 시키면 또 그 부분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이제 하시면 좋고 이런 이야기 하려고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도 열었어요. 근데 너무 센터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 거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사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